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대체 무슨 이유로? 너희는 내 마음 이해 못할 거야. 난 그냥 아이가 필요했을 뿐이야. 그렇다고 어떻게 5년 동안 숨길 수가 있어? 내가 아니었으면 그 애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살아났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한다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지?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어.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남아입니다. 오늘 사연은 한 아버지와 딸이 폭우 속 계곡에서 사라진 뒤 마을은 오랫동안 오해와 의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발견된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지키려 했음을 보여주고 이어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이와 아빠는 어떻게 되는지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전남 깊은 산골짜기, 구불구불한 시골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주택 한 채. 흰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마당은 늘 쓸고 닦아 정갈함이 배어 있었다. 그 집은 만수 씨의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이었다. 38배 만수 씨는 목수 일을 하며 살아왔다. 하루 종일 나무 냄새와 톱밥에 묻혀 지내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집안일에도 손을 보태고 딸 수빈이를 안아 올릴 때면 거칠었던 손길이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성격 덕에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그 평판은 실종 사건 이후 차갑게 변해갔다. 아내 정희 씨와의 결혼 생활은 소박했지만 둘 사이의 사랑은 굳건했다. 무엇보다 어린 딸 수빈이는 부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작은 마당에서 아빠와 숨바꼭질을 하던 웃음소리, 비 오는 날, 창가에 매달려 물방울을 세던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집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 여름 폭우 이후 집은 더 이상 웃음을 품지 못했다. 거실 한쪽에는 아직도 수빈 씨가 쓰던 작은 책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색연필 몇 자루와 반쯤 찢긴 동화책이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고 벽에는 5살 생일을 표시해 둔 달력이 멈춘 채 걸려 있었다. 그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처럼 보였다. 정희 씨는 사건 후 매일 전단지를 붙였다. 읍내 장터, 버스 정류장, 심지어 낯선 동네까지 발로 뛰었다.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낸 손끝은 점점 거칠어졌고 밤마다 지쳐 돌아와도 멈추지 않았다. 남편과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속으로 되뇌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도 수빈이를 지켜줬을 거라고 난 믿어. 마을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벌써 5해가 지났는데 이제 좀 놓아야지.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떤 이는 안쓰럽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또 다른 이는 집착이라 수군거렸다. 하지만 정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시선일수록 더 단단히 버텼다. 밤이 되면 집은 더욱 고요해졌다. 빈 방에서 장난감이 덜그러 부딪히는 소리라도 들리면 정희 씨는 잠시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결국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은 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속삭였다. 수빈아, 엄마가 꼭 찾아낼게. 여러분, 5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금세 지나가는 계절이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에겐 끝이 없는 겨울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희 씨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산골 밤 공기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이 주택 안의 시계 초침은 여전히 잃어버린 여름날에 멈춰 있었다. 좁은 길목 장터의 좌판 앞, 버스 정류장에 대기줄 어디서든 정희 씨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아이고, 그 집도 이제 그만 포기해야지. 그렇게 비가 왔는데 애가 살아있겠어. 누군가 속삭이듯 말하면 옆에 있던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 폭우에 휩쓸려 갔는데 어떻게 살아있겠어. 다들 알잖아. 그 말은 소리 없이 퍼져나가 정희 씨의 등 뒤까지 따라붙었다. 그녀가 전단지를 들고 전봇대에 붙이려 하면 멀찍이 서 지켜보던 이웃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에휴, 저건 뭐 집착이지, 집착. 아직도 저러고 다니네. 그 말투 속에는 연민도 있었지만 불편함과 불신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정희 씨가 돌아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재빨리 흩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싸늘한 말들이 남아 마음을 찌르는 송곳이 되었다. 길 건너 슈퍼 앞에 앉아 있던 노인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낮게 내뱉었다. 사실 말이야, 그 아버지가 괜히 애 데리고 나섰다가 사고 난 거잖아. 그게 다 무책임한 탓이지. 그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맞장구 쳤다. 글쎄요,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요? 가정에도 소홀했다던데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닐지. 그 말은 바람에 흩날렸지만 정희 씨 귀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박혔다. 그녀의 손끝은 붙이던 전단지 위에서 잠시 멈췄다. 손등 위로 햇살이 스쳤지만 따뜻하기보다는 무겁고 차가운 느낌이었다. 전단지 속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수빈이의 사진. 그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던 정희 씨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곧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켰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지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던져지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게 베이는지 우리는 잘 모른 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장터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지만 귓속에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잔향처럼 남아 있었다. 발걸음을 옮기는 정희 씨의 그림자는 저녁 햇살에 길게 늘어져 마치 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정희 씨는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내뱉은 말들을 되새기며 걸었다. 아이도 이미 죽었을 거다. 아버지가 무책임했다. 그 차가운 소리가 자꾸만 귓속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길을 걸으며 손에 쥔 전단지 뭉치를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집에 도착한 뒤 현관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고요 그 자체였다. 딸이 뛰놀던 작은 거실은 이제 먼지와 정적만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등을 곧게 펴고 걸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 여자 너무 딱하다라고 말할까 두려워서였다. 부엌으로 들어가 전기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그녀의 눈길은 벽에 붙은 달력으로 향했다. 5살 생일을 크게 동그라미 쳐둔 칸이 여전히 눈에 밟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다. 대신 물이 끓는 소리를 핑계 삼아 등을 돌려버렸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와 달랐다. 다들 틀렸어. 내 아이는 아직 살아있어. 여보도 끝까지 수빈이를 지켜줬을 거야.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는 끓어오르는 울분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치밀었다. 저녁이 되어 창밖이 어두워지자 정희 씨는 아이의 방 앞에 조용히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 순간 마루에 떨어진 작은 인형 하나가 발끝에 걸렸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곧 인형을 조심스레 주워 다시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아니라 눈물이 솟아올라와도 꾹 삼키며 하루를 버텨내는 이가 아닐까요? 정희 씨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시식의 초침은 밤을 향해 움직였고 정희 씨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 앉아 차가 식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한창이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고요를 더 깊게 파고드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속마음은 다시 단단히 다짐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마치 오래된 화제거리를 꺼내듯 정희 씨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운 목소리가 더 크게 섞였다. 전직 경찰 출신의 영호 씨였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의 굵은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주위를 둘러보던 눈빛은 묘하게 집요했고 말끝마다 의심이 묻어 있었다. 만수 씨가 아이를 데리고 계곡에 갔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지? 그런데 그렇게 흔적 없이 싹 사라졌다고. 그게 과연 단순한 사고일까? 옆에서 듣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야. 보통은 신발 하나, 옷가지 하나라도 떠내려오기 마련인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영호 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경찰로 일할 때도 이런 경우는 드물었어. 혹시 말이야,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일부러 사라진 건 아닌가 싶어. 그 말에 회관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몇몇 사람은 눈을 크게 떴고 다른 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 자리에는 정희 씨도 있었다. 전단지를 나눠주러 들른 길이었는데 뜻밖의 말의 걸음을 멈춘 것이다. 그녀의 얼굴빛은 금세 창백해졌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다. 그러나 영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5해가 지났는데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른 가능성도 봐야 하지 않겠나. 그 순간 몇몇 주민이 속삭이듯 덧붙였다. 듣고 보니 뭐 가능성은 있지. 에휴,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직 경찰 얘기가 이유 없는 건 아니니까. 그 말들은 마치 돌멩이처럼 던져져 정희 씨 가슴에 쌓였다.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손에 쥔 전단지는 구겨져 있었다. 목소리를 내고 싶었으나 입술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는 때로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씨에 기름을 붓는 이도 있습니다. 의심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무고한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무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전단지 뭉치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갑게 식은 방 안, 시계 초침이 소란스레 울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속마음은 다시 요동쳤다. 여보, 당신만큼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6. 시간은 거슬러 올라 아직 젊은 청년이었던 만수 씨의 모습이 떠오른다. 시골 마을은
늘 분주했다. 봄이면 논두렁에서 개구리 울음이 가득했고 여름이면 땡볕 아래서 땀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속에서 만수 씨는 언제나 손에 망치를 쥐고 있었다. 목수 일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는 남들보다 성실하고 꼼꼼했다. 낡은 집을 고쳐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면 그는 밤늦게까지 불을 밝혀가며 일을 했다. 톱질 소리, 못을 박는 소리가 어둑한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참 부지런한 청년이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난했지만 꿈은 뚜렷했다. 내 손으로 집을 지어 가족이 웃으며 살게 하겠다. 그 생각 하나로 매일을 버텼다. 손바닥은 늘 굳은 살로 가득했고 옷은 톱밥에 하얗게 묻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땀방울과 함께 환한 미소가 있었다. 장터에서 처음 만난 정희 씨에게도 그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다. 어깨에 나무를 메고 서툴게 미소 지었던 청년. 사람들 속에 묻혀있던 그녀에게 그 모습은 특별하게 다가왔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언젠가 제 손으로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집 말이에요. 젊은 시절의 만수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는 존재였다. 누군가의 지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달려갔고 장마철이면 비 새는 집을 두 손으로 막아주었다. 돈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사람들 속에서 땀 흘리며 웃던 모습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여러분, 인생의 초반은 언제나 고단하지만 그 고단함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 사람의 무게가 달라지는 법이지요. 만수 씨는 젊은 날부터 자신의 고단함을 기꺼이 짊어지고 그 무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청년은 시간이 흘러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지켜낸 웃음은 한 아이의 환한 미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결혼 후에도 만수 씨의 삶은 늘 희생과 헌신의 연속이었다. 목수라는 일은 고되었지만 그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도시 현장으로 나갔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시락을 싸주던 아내에게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수빈이 웃을 날이 많아질 거야. 그의 희생은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다. 무더운 여름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곧장 마당으로 나갔다. 작은 그네를 손수 만들어 딸을 태워주며 땀에 젖은 채로도 아이와 함께 웃었다. 정희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깊이 감사했지만 동시에 안쓰러움도 느꼈다. 몸이 고단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수 씨는 그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괜찮다는 듯 언제나 묵묵히 움직였다. 돈이 필요할 때는 더 큰 공사장에 뛰어들었다. 위험한 현장에서 높은 발판을 오르내리며 일을 해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가족 생각뿐이었다. 공사장에서 손에 작은 상처라도 나면 그날 밤은 일부러 긴 소매 옷으로 가리고 집에 들어왔다. 아이가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아내가 더 마음 아파할까봐. 마을 사람들 중 누구는 저 청년은 너무 고지식해. 자기 몸은 챙길 줄 모른다라고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족이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이면 모든 고생이 아무렇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면 그는 방 한켠에 놓인 노트를 펼쳐 짧은 기록을 남겼다. 오늘은 수빈이가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아이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데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있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에는 한 가장의 다짐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러분, 희생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고단함을 묵묵히 감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모습이지요. 만수 씨는 그렇게 말없이 사랑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희생을 알지 못한 채 지금은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정희 씨는 그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보여준 수많은 따뜻한 모습들을 왜 사람들은 보려 하지 않는 것일까? 창문 너머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진실의 매듭은 점점 더 무겁게 이 가족을 감싸고 있었다. 장마가 끝난 듯 보이던 어느 날, 계곡 상류에서 산길을 오르던 등산객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위 틈 사이 마치 누군가 급히 끼워 넣은 듯한 비닐봉투 하나가 비에 씻기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다. 봉투는 바위에 단단히 끼어 있어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안을 열어본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다. 안에는 젖지 않은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소식은 금세 마을로 퍼졌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곧 경찰까지 불려왔다. 봉투 안에서 꺼낸 노트는 다름 아닌 만수 씨가 써온 일기장이었다. 표지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손때 묻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수빈이가 아빠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물이 점점 불어난다. 내 몸은 괜찮다. 하지만 아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짧고 급박한 문장들이 이어졌다. 마치 폭우 속에서 흔들리는 손으로써 내려간 듯한 글씨였다.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기장을 읽는 순간 그동안 떠돌던 무책임했다, 일부러 사라졌다라는 말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정희 씨는 일기장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다. 남편의 글씨, 남편의 마음.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아이를 지키려 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종이에 떨어졌다. 잉크가 번져 글자가 희미해졌지만 마음속 울림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여러분, 진실은 때로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다가도 이렇게 뜻밖의 순간에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 작은 봉투 하나가 가족의 명예와 사랑을 다시 꺼내주고 있었습니다. 계곡 위로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렸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서로를 향해 복잡하게 얽혔다. 누군가는 죄책감을, 또 누군가는 안도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남편의 절박한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날 밤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을 본 적이 있어. 물가에서 흔들리던 작은 불빛이었지. 아마 그가 아이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던 순간이었을 게야.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무심히 내뱉었던 말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정희 씨는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흐느꼈다. 사람들이 찾아주길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남편의 진심을 확인한 듯 미묘한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선택과 마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드러나고 그 진심 앞에서는 거짓된 소문이 힘을 잃게 되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섰다. 누군가는 우리가 괜한 말을 했구나라며 한숨을 내쉬었고, 또 다른 이는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 한 아버지였다라고 속삭였다. 계곡 위로 석양이 깔리자 바람에 흔들리던 나무십들이 서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제야 진실을 인정하는 듯 그 고요 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일기장이 발견된 뒤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그동안 차갑게만 굴던 주민들은 정희 씨를 마주치면 슬며시 눈길을 피하곤 했는데 이제는 머뭇거리며 먼저 말을 걸어왔다. 장터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정희 씨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희 씨, 미안해요. 우리가 괜한 말들을 했던 것 같아. 당신 남편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네. 정희 씨는 순간 울컥했지만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수빈이를 꼭 찾아야 해요. 마을회관 앞에 모여있던 주민들도 달라졌다. 전에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전단지를 받아들며 말했다. 내가 읍내에 갈 일이 있는데 몇 장 붙여줄게. 시장 쪽에도 붙여놓을게. 다 같이 찾아야지. 뜻밖의 협조에 정희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동안 홀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함께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집 앞마당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이웃 몇 명이 찾아와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힘들겠지만 꼭 돌아올 거야. 우리도 도울 테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정희 씨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바람은 한결 부드럽게 불어왔고 개 짖는 소리마저도 평화롭게 들렸다. 오랫동안 얼어붙은 듯했던 집 안에 따뜻한 기운이 조금씩 스며드는 듯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남편이 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희망이 싹 트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에 숨어있는 불안의 그림자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따뜻한 기운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영호 씨가 손에 들고 온 서류 몇 장을 탁자 위에 펼쳐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 좀 보세요.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아이를 봤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요. 누군가 보호시설 근처에서 수빈이를 닮은 아이를 봤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기대에 찬 듯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나 영호 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감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만수 씨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 회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럼 만수 씨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혹시 정말 누가 데려간 거 아냐?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걸까? 수군거림은 곧 소용돌이가 되어
정희 씨의 가슴을 짓눌렀다. 작은 희망이 불씨처럼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또다시 무너질까 두려웠다. 여러분, 희망은 때로 구원의 빛이 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 빛을 향해 달려가려는 순간 그림자도 함께 짙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절박한 글씨가 떠올랐다.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어쩌면 그 말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예고한 것일지도 몰랐다. 영호 씨의 말이 퍼지자 마을은 들끓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호수 같은 정적은 깨져버렸고 사람들의 입에서 수많은 추측이 흘러나왔다. 살아있다면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을까? 그럼 누가 아이를 데려간 거지? 설마 마을 사람 중에? 아니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했고 누군가는 불안에 떨었다.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동안 끝났다며 마음을 접었던 사람들까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정희 씨의 마음은 더 복잡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불빛이 켜지는 듯했다. 정말 살아있다면, 내 아이가 지금 어딘가에서 숨 쉬고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혹시라도 다시 틀린 희망이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지도 몰랐다. 밤이 되자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전등 아래 앉아 있던 정희 씨는 남편의 일기장을 펼쳐 놓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자 다시 눈물이 솟구쳤다. 만수 씨의 절박한 바람이 지금 그녀를 붙잡고 흔드는 듯했다. 그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다. 동네 이웃이 찾아와 말했다. 정희 씨, 오늘 읍내에서 어떤 애를 봤다는 얘기가 또 들려왔어. 수빈이랑 나이가 비슷하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정말이에요. 어디서 누구한테요? 그러나 이웃은 확실하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정확하진 않아. 그냥 소문일 수도 있어. 여러분, 소문이란 바람과 같아서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겐 독이 되곤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요. 창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정희 씨의 귓가에는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혹시 정말 살아있다면? 그 생각이 커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며칠간 이어진 불안과 소문 속에서 드디어 경찰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보호시설에 있던 한 아이가 수빈 씨와 일치한다는 확인 결과였다. 정희 씨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리의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로 향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빨리 내 딸을 찾으러 가야 한다. 시설에서 마주한 소녀는 낯설 만큼 자라 있었다. 4살에 사라졌던 아이가 이제 9살이 되어 있었다. 수빈 씨는 경계하듯 정희 씨를 바라보다가 눈가가 흔들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정희 씨는 무너졌다. 수빈아 하고 달려가 딸을 껴안았다. 서로의 품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고 그 울음은 몇 년간의 그리움과 상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듯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경찰은 덧붙였다. 문제는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맡긴 흔적이 있습니다. 정희 씨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다. 기적처럼 되찾은 딸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그 뒤에 숨은 어둠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누군가 이 아이를 빼앗았고 그동안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은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눈물이 날 만큼 기쁜 동시에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일 수도 있지요. 그날 밤 정희 씨는 결심했다. 이제는 단순히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남편의 억울함도 아이의 고통도 더 이상 어둠 속에 묻히게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상실을 넘어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며칠 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결정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수빈 씨를 보호시설에 맡긴 사람은 다름 아닌 만수 씨의 먼 친척 정숙 씨였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정희 씨는 귀를 의심했다. 정숙 씨라고요? 우리 친척인 그분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시 폭우 속 혼란을 틈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본인 진술로는 외로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순간 정희 씨의 눈앞이 하얘졌다. 믿었던 가족이자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남편이 원망과 의심 속에서 떠밀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다. 정숙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난 단지 아이가 갖고 싶었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내 심정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은 왜곡된 욕망이 드러났다. 정희 씨는 치를 떨며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 당신 때문에 내 아이가 5해 동안 엄마를 부르지도 못했단 말이야.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잘못 짚었던 의심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궜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정숙 씨를 노려봤다. 여러분, 진실은 때로 가까운 곳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어떤 상처보다도 깊게 마음을 파고들지요. 정희 씨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딸을 끌어안았다.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온 기적에 감사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 일을 끝까지 밝혀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더 이상 어둠이 가족의 삶을 집어삼키게 두지 않겠다는 듯이. 밤이 깊어가던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이제 막 폭발하려는 진실의 무게가 숨가쁘게 쌓이고 있었다. 정숙 씨의 범행은 끝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그녀가 남긴 흔적과 시설 기록을 토대로 증거를 모았고 결국 구속에 이르렀다.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그녀는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았다. 정희 씨는 법정을 나와 눈부신 햇살을 마주했다. 그녀의 곁에는 5해 만에 되찾은 딸 수빈 씨가 서 있었다. 아이는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엄마 손을 꼭 잡은 그 순간만큼은 편안해 보였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그 말에 정희 씨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그래,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집에 돌아오자 그동안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듯 했다. 빈방 같던 아이의 방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당에는 개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다.
무너진 줄 알았던 집이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뒷말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안함을 담아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직접 와서 말했다. 정희 씨,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네. 그 말에 정희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시련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살아남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믿고 지켜내려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날 밤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마당에서 정희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끝까지 지켜낸 아이, 이제 내가 지켜낼게. 사연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희 씨였다면 5해 동안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